우리 피부는 pH 농도가 5.5 정도 약산성 상태일 때 가장 건강하고 안정적입니다. 특히 뽀드득뽀드득한 세정감이 좋아서 쓰는 폼 클렌저나 일반 비누는요, 대부분이 알칼리성이에요. 우리가 청결하려고 쓰는 그런 계면활성제, 일반 비누나 폼 클렌저를 많이 쓰시게 되면요, 안녕하세요, 립바이 뷰티연구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코 주위가 번들번들한 게 나 아직 살아있구나 싶다가도요, 샤워하고 나오면 종아리가 뱀 허물처럼 쫙쫙 갈라져 있어가지고 살짝 당황스러울 때요. 사실 저도 20년 넘게 메이크업 박스를 들고 여기저기 현장을 뛰다 보면요, 퇴근할 때쯤 지쳐서 거울을 보면 얼굴에 피지 있죠, 기름이 엄청 지저분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번들거리고 지저분해 보이는 기름이 미워 죽겠는데요, 그 기름기가 사실은 우리 피부를 지키는 가장 정교한 방패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의 아름다운 이야기는요, 몸 부위마다 왜 이렇게 산도와 기름기가 다른지, 그리고 그게 메이크업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얼굴은 산유국인데 다리는 사막이에요? 부위별로 피지 분비나 pH가 정말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몸은 부위마다 기름을 만드는 공장이죠. 피지선의 개수가 완전히 달라요. 얼굴이나 두피는 이 피지를 만드는 공장이 아주 빽빽하게 밀집된 강남의 핵심 상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팔이나 다리는 피지를 만드는 공장이 거의 없는 한적한 시골 마을 같은 거죠. 우리가 말하는 산성도 pH는요, 쉽게 말해서 피부의 신맛 정도인데요, 0에 가까울수록 레몬처럼 시고요, 14에 가까울수록 양잿물처럼 독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피부는 pH 농도가 5.5 정도 약산성 상태일 때 가장 건강하고 안정적입니다. 왜냐면 나쁜 세균들이 이 신맛 환경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얼굴은 피지선에서 지방산을 펑펑 쏟아내니까요, 이 약산성 보호막이 촘촘하게 유지가 되는데요, 공장이 많이 없는 팔이나 다리는요, 보호막을 만들 재료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얼굴보다는 훨씬 쉽게 건조해지고 예민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 pH 5.5가 진짜 중요하네요. 이 밸런스가 깨지면 피부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전쟁 중에 성벽이 무너지면요, 무너진 성벽 안으로 적군들이 쏟아져 들어오겠죠. 피부가 약산성에서 중성이나 알칼리성으로 넘어가는 순간 피부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불청객이 바로 세균인데요, 평소엔 힘도 못 쓰던 녀석들이 여기 이제 안 시큼하네 하고 눈치채면요, 그때부터 미친 듯이 번식하기 시작하거든요. 얼굴에선 그게 여드름이 되고 몸에선 가려움증이나 습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뽀드득뽀드득한 세정감이 좋아서 쓰는 폼 클렌저나 일반 비누는요, 대부분이 알칼리성이에요. 우리가 청결하려고 쓰는 그런 계면활성제, 일반 비누나 폼 클렌저를 많이 쓰시게 되면요, 피부 입장에서는 약산성이라는 보호막을 통째로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디워시나 폼 클렌저로 씻고 나면요, 피부가 당기는 느낌 다들 한번 겪어보셨죠? 그게 바로 피부가 내 방패 돌려줘 하고 비명 지르는 신호입니다. 그럼 일상에서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원장님만의 실전 팁이 궁금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적당한 거리를 좀 두시고, 그리고 빌려오시면 됩니다. 먼저 얼굴은 기름이 많다고 해서 강력한 세정제로 뻑뻑 닦아내면 안 됩니다. 이건 집 청소하겠다고 기둥까지 뽑아버리는 격인데요, 적당한 피지는 반드시 남겨둬야 합니다. 그래서 계면활성제를 쓰실 수 있다면 소량만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팔다리는 스스로 보호막을 만들 재료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밖에서 빌려오면 좋겠죠. 우리가 샤워를 할 때 가급적이면 약산성 바디워시를 쓰시는 게 좋고요, 샤워하고 나서 물기가 다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세요. 이게 내 몸에 인공 방패를 선물하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지선도 같이 노후화돼서요, 가동률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40대 이후시라면 우리 몸도 얼굴만큼 귀하게 대접해 주셔야 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게 메이크업이랑도 연결이 되나요? 스킨케어 단계에서 토너를 꼭 써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메이크업을 아무리 잘해도 피부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그냥 불안정한 땅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씻고 나면 피부는 일시적으로 pH 균형이 흐트러진 상태거든요. 세정 과정에서 보호막이 살짝 벗겨지는 거죠. 이때 토너를 쓰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 첫 번째는 토너를 쓰시면 pH를 약산성으로 빠르게 되돌려줍니다. 이게 우리 피부 방패를 빠르게 복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질층을 촉촉하게 정돈해줘서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르는 세럼이나 로션, 수분크림이 훨씬 잘 흡수되게 해줍니다. 토너 없이 바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올리게 되면요, 피부가 들떠 보이거나 화장이 금방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토너 하나만 잘 쓰셔도 토너 뒤에 올라가는 모든 메이크업 단계들의 밀착력이라든지 지속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메이크업의 진짜 첫 번째 단계는 색조 메이크업인 파운데이션이 아니라 피부 컨디션을 정돈해주는 토너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결국 피부의 이중생활은 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고 거기서 메이크업도 시작되는 거군요. 원장님, 오늘도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려요. 여러분, 피지는 닦아내야 할 오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만들어내는 천연 화장품이죠. 오늘부터는 번들거리는 코를 보면서요, 짜증내기보다는요, 오늘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했네 라고 톡톡 두드려주세요. 메이크업의 완성은 화려한 색조도 중요하지만요, 그 바탕이 되는 피부를 얼마나 세심하게 대하느냐, 그 태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몸에서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습니다.